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역사와 최첨단 기술이 만나는 정말 흥미진진한 교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과학사 학술 대회에서 아주 신선한 시각이 발표되었거든요. 서로는 이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7세기 조선시대의 옛 의학이 오늘날 가장 진보된 기술인 인공지능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처음 들으시면 수백 년 전 옛날 의학책이랑 최첨단 AI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연결고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국제 과학사 학술 대회에서 시작됩니다. 동아시아의 이슬람 천문학, 중국의 입자 물리학, 그리고 전통 건축 기법 등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논의된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건 바로 전북대학교 전종욱 교수님의 독창적인 발표 자료였습니다. 주제가 무려 조선의학 사상의 구조화였거든요. 대체 그 옛날 의서에서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걸까요? 1장 고대 의서에 대한 오해. 단순한 처방전 모음집인가? 역사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유명한 17세기의 동의보감 같은 고전 텍스트들을 꽤 오해해 왔습니다. 보통 이런 옛날 의학책 하면 머리 아플 땐 이 약 드세요, 배 아플 땐 저 약 드세요 하는 식의 마치 요리책 같은 단순한 처방전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약 짓는 공식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약을 언제 써야 하고 또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지, 즉 타이밍과 절제, 그리고 환자의 맥락까지 싹 다 아우르는 정말 복잡한 임상적 추론의 지도였다는 겁니다. 약을 주는 처방 자체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이 중심이라는 거죠. 자료에 나온 아주 재밌고 확 와닿는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 분들도 술 드시면 숙취가 있었을 거잖아요. 숙취 해소제로 쓰이던 갈동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의서에는 이 약초를 다려 먹으라는 처방 바로 뒤에 아주 강력한 경고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탕약이 증상을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라. 무슨 뜻일까요? 옛 의사들은 환자가 이 약효만 믿고 술 마셔도 이 약 먹으면 낫네? 하면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될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의 사용을 절제시키는 것 그 자체를 치료의 핵심적인 일부로 봤던 거죠. 그래서 발표 자료에 등장한 이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짚어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이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환자에게 어떤 약을 줄까 고민하는 건 못지않게 무언가를 멈추거나 금지하는 건 역시 의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적극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도 벌써 이런 깊은 통찰을 하고 있었다니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대체 이 깊은 고대의 추론 방식을 어떻게 현대 기술이 알아듣게 만들 수 있을까요? 2장 3단계 데이터 모델, 현대적 형식으로의 변환. 전종욱 교수는 이 오래된 지혜를 컴퓨터, 즉 현대 기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데이터 관리, 이른바 RDM 프레임워크로 쫙 풀어냈습니다. 옛날 의사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딱 3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는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인식 단계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그 구조를 짚어내는 해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약을 주거나 반대로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막는 행동 및 절제 단계인 거죠. 한자투성이인 옛날 문헌의 긴 문장들이 아주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로 완벽하게 분해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탁상 공론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걸 증명하는 아주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0인데요. 최근에 발견된 19세기 인재지라는 어떤 의사의 평생 진료 노트를 분석해봤더니 그 안에 노비부터 고위 관료까지 무려 130건에 달하는 구체적인 실제 진료 에피소드가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130개의 생생한 기록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그 3단계 판단 체계가 수백 년 전 매일매일의 진료 현장에서 진짜로 쓰이고 있었다는 완벽한 증거인 셈이죠. 3장 절제의 힘, 데이터로 매핑된 고대의 지혜. 이 체계적인 3단계 접근법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역사적 지식을 현대 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게 아주 역동적으로 매핑해 주거든요. 그 옛날의 치료 타이밍이나 의료적 절제를 대체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할까요? 바로 노드와 엣지라는 구조를 통해서 거대한 지식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의사의 판단이나 금지 사항을 하나의 점, 즉 노드로 만들고요. 증상의 인과관계나 병이 나빠지는 순서 같은 걸 선, 즉 엣지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숨겨져 있던 수백 년 전의 의학적 판단 논리가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논리적인 데이터 검색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4장 현대 AI를 위한 고대의 지혜, 인공지능의 한계와 해답. 자, 고대 문헌을 이렇게 멋진 데이터 모델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와 정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기술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가 바로 AI의 행동 편향이거든요. 요즘 인공지능 시스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을 던지면 얘가 기다리거나 이건 판단을 좀 미뤄야겠는데요 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즉각적으로 답을 뱉어내려는 아주 강한 경향이 있죠. 모르면 모른다고 멈춰야 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 고대 조선의 의사들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언제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이미 정확하게 알고 또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말 유용한 AI를 만들려면 답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답변을 유보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옛 의학자들의 그 위대한 지혜, 즉 절제하고 판단을 보류하는 그 구조를 현대 AI 아키텍처에 심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작정 섣불리 틀린 답을 내놓기보다는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줄 아는 정말 차원이 다른 통찰력을 갖춘 기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학술대회 질의응답 현장에서 나왔던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볼까 합니다. 옛 의서들을 이렇게 지식 그래프나 데이터로 조각내서 디지털화 해버린다면 고대 학자들이 그 책에 꾹꾹 눌러 담았던 본래의 깊은 철학적 정신은 결국 사라져버리는 게 아닐까요? 수백 년 전의 철학과 현대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기술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